여러분, 혹시 어젯밤에 잘 주무셨나요? 노후에 대한 또는 부부관계, 자식들이 내 맘 같지 않아서 스트레스나 다양한 이유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 건강 상담건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불면증입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특히 50대 이상 분들 중 거의 절반 가까이가 수면 문제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약 없이도 비싼 장비 없이도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뇌를 젊게 만드는 기적의 수면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은 그냥 잠만 잘 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뇌에 쌓인 독소를 빼내고 기억력을 되살리고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거든요. 실제로 해외 유명 수면 클리닉에서도 사용하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이에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지금 수면제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약국에서 파는 수면 보조제 같은 거 드시나요? 사실 저도 이해합니다. 잠이 안 오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알기 때문에 당장 잠들기 위해서는 약이라도 찾게 되는 거죠. 처음엔 반알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한 알, 한 알 반으로 늘어나고 약 없이는 도저히 잠을 못 잘 것 같은 불안감까지 생기고요. 그런데 최근에 정말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면제를 석 달 이상 장기 복용한 사람들의 치매 발생 위험이 1.7배에서 2배까지 높아진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수면제는 사실 여러분을 자연스럽게 잠들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뇌를 강제로 기절시키는 거예요. 마치 컴퓨터를 정상 종료하지 않고 전원 코드를 뽑아버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당장은 꺼지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연스러운 잠과 약으로 인한 기절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잠들 때는 뇌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깊은 수면에 들어갑니다. 얕은 잠, 깊은 잠, 꿈꾸는 잠이 순환하면서 각각의 단계마다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수면제로 억지로 잠들면 이런 정상적인 수면 구조가 완전히 깨집니다. 특히 깊은 잠이 현저히 줄어들. 연구에 따르면 수면제를 복용한 사람은 깊은 잠 시간이 정상인보다 40% 이상 짧다고 합니다. 눈은 감고 있지만 뇌는 제대로 쉬지 못하는 거죠. 그럼 뇌가 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뇌에는 놀라운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뇌 속에 있는 하수구 같은 겁니다. 낮 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동안 뇌에는 각종 노폐물이 계속 쌓입니다.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찌꺼기가 쌓이는데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이 독성 물질이 뇌에 계속 축적되면 신경세포가 서서히 죽어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결국 치매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뇌청소 시스템은 우리가 깊이 잠들어 있을 때만 작동해요. 깨어 있을 때는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뇌가 너무 바쁘거든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임을 제어하고 감정을 처리하느라 청소할 여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밤이 되고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지면 비로소 뇌는 청소 모드로 전환됩니다. 신경세포들이 살짝 수축하면서 세포 사이의 공간이 무려 60%까지 넓어져요. 그러면 뇌척수액이라는 맑고 깨끗한 액체가 그 공간 사이사이로 세차게 흘러들어갑니다. 이 뇌척수액이 마치 고압 세척기로 청소하듯이 뇌 전체를 훑으면서 노폐물을 쓸어 담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물질들을 모조리 수거해서 혈관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면 간과 신장이 그걸 받아서 최종적으로 소변으로 배출하는 거죠. 이 청소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실험 결과를 보면 단 하루만 제대로 못 자도 뇌의 베타 아밀로이드가 5%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수면이 부족하면 20% 이상 쌓여요. 그게 몇 달, 몇 년 동안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독성 물질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면증과 치매가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잠을 못 자면 뇌 청소가 안 되고
뇌 청소가 안 되면 독소가 쌓이고 독소가 쌓이면 신경세포가 죽고 결국 치매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잠을 잘 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뇌 청소 시스템을 최대한 활성화시켜서 여러분의 뇌를 젊고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첫 번째 방법은 너무 간단해서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면 클리닉에서도 가장 먼저 권장하는 방법이에요. 바로 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뇌의 75%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세요? 바로 물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물이 많은 장기예요. 심장이나 근육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물이 조금만 부족해도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녁에 물 마시는 걸 굉장히 꺼리세요.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밤중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게 오히려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주범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녁에 물을 안 마시면 밤사이 우리 몸은 점점 탈수 상태가 됩니다. 8시간 동안 물 한 방울 안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뇌도 수분이 부족해지고 그게 수면을 방해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뇌 청소 시스템 기억하시죠? 바로 그 청소 작업을 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뇌 척수액 자체가 물로 만들어지거든요. 물이 부족하면 뇌 척수액이 제대로 생성되지 않고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노폐물이 그대로 쌓이는 겁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수분이 부족한 사람은 평균 수면 시간이 2시간 정도 짧고 깊은 잠도 3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개운하지 않은 그 느낌 있잖아요. 이것도 결국 밤사이 뇌 청소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권해드리는 방법이 뭐냐면 잠들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을 200ml 정도 마시는 겁니다.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 되는 양이에요. 왜 하필 30분 전이냐고요? 이게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자기 직전에 마시면 방광이 금방 차서 자다가 깰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일찍 마시면 이미 흡수되고 배출돼 버려서 잘 때 효과가 없고요. 30분 전이 딱 적당합니다. 물이 위장에서 흡수되고 혈액을 통해 온몸에 퍼지는데 대략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잠들 무렵이면 뇌에도 충분한 수분이 공급된 상태가 됩니다. 뇌척수액이 풍부하게 만들어지고 밤새 뇌 청소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거죠. 왜 따뜻한 물이냐고요? 차가운 물을 마시면 위장이 놀라서 소화 활동이 갑자기 활발해집니다. 그러면 교감신경이 자극받아서 오히려 잠이 달아나요. 반대로 따뜻한 물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킵니다. 체온도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요. 온도는 40도에서 5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입에 넣었을 때 뜨겁지 않고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 살짝 뜨끈한 정도면 됩니다. 이때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요. 물을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벌컥벌컥 급하게 들이키지 마시고 한 모금씩 음미하듯이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5분 정도 시간을 두고 마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마시면 위장에 한꺼번에 물이 쏟아져 들어가서 부담이 되고 신장도 급하게 처리하느라 소변으로 금방 배출해버려요. 천천히 마시면 몸이 물을 천천히 흡수할 시간이 생기고 필요한 곳에 골고루 분배됩니다. 그러면 밤중에 화장실 갈 일도 훨씬 줄어들어요. 물 마시는 것만 제대로 해도 수면의 질이 정말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에서 이것만 실천하셨는데도 한 달 만에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신 분이 계세요. 20년 넘게 수면제를 드시던 분이었는데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물만 제대로 마셨더니 자연스럽게 잠이 오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요법인데 최근 과학적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바로 상추수예요. 여러분, 상추 드시죠?
고기 먹을 때 쌈 싸 먹는 그 상추 말입니다. 그런데 상추가 왜 잠이 안 올 때 좋은지 아세요? 상추 줄기를 자르면 하얀 액체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락투카리움이 우리 뇌에서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신경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수면제처럼 뇌를 강제로 기절시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천연 신경 안정제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유럽에서는 예전부터 상추 추출물을 불면증 치료제로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한의서를 보면 상추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잠을 잘 오게 한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생으로 먹는 것보다 끓여서 마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락투카리움 성분이 열에 의해 더 잘 추출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상추수예요.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따라해보세요. 물 2컵에 상추 서너 장 정도를 넣고 5분간 끓이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상추를 통째로 넣는 게 아니라 손으로 적당히 찢어서 넣는 거예요. 그래야 락투카리움 성분이 더 잘 우러나옵니다. 끓일 때는 센 불로 팔팔 끓이지 마시고요. 중불에서 은근하게 끓여주세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간 줄이고 상추가 숨이 죽으면서 물 색깔이 연한 초록색으로 변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대략 5분 정도면 적당해요. 그 다음에 상추는 건져내고 물만 마시면 되는데요. 온도가 중요합니다. 뜨거울 때 마시지 마시고 미지근하게 식혀서 마시는 게 좋아요. 너무 뜨거우면 위장이 자극받아서 오히려 잠이 안 올 수 있거든요. 맛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맛있진 않습니다. 약간 풀냄새 나는 밍밍한 맛이에요. 그런데 효과를 위한 거니까 참고 드시면 됩니다. 너무 맛이 없다 싶으면 꿀을 조금 타서 드셔도 괜찮아요. 설탕보다는 꿀이 좋은데 꿀에도 수면을 도와주는 성분이 있거든요. 꿀에 들어있는 천연 당분이 뇌연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서 밤새 저혈당으로 깨는 걸 막아줍니다. 마시는 타이밍은 자기 1시간 전이 적당합니다. 물과는 달리 상추수는 소화하고 흡수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거든요. 1시간 정도 지나면 락투카리움 성분이 뇌에 도달해서 효과를 발휘합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먹으면 질릴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그럴 때는 격일로 드셔도 됩니다. 월수금 이렇게 하루 걸러 한 번씩 드시거나 특히 잠이 안 올 것 같은 날만 드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상추는 찬 성질이 있어서 평소 몸이 차거나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상추 서너 장 정도가 적당하고요. 만약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한다면 양을 줄이거나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나 모유 수유 중인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상추가 자궁을 수축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혹시 드시고 싶으시면 의사 선생님과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약사님들 사이에서도 이 상추수가 꽤 유명합니다. 실제로 약국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상추수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약을 팔아야 하는 입장인데도 본인들은 자연요법을 쓰신다는 게 아이러니하죠.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인데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야간 빈뇨 문제예요. 50대 이상 되시면 밤에 소변 때문에 한두 번씩 깨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갔다 오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면 수면의 질이 형편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녁에 물을 안 드시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밤에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게 사실은 방광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정화리 부종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체액이 다리 쪽으로 내려가서 고입니다. 특히 종아리에 물이 많이 차는데요. 낮에는 활동하니까 근육이 펌프질을 해서 어느 정도 순환이 되지만 저녁이 되면 종아리가 퉁퉁 붓는 거예요. 양말 벗었을 때 발목에 자국이 깊게 패이거나 종아리를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가는 분들 계시죠? 그게 바로 부종입니다. 그 상태로 누워서 자면 어떻게 될까요?
종아리에 고여있던 물이 중력의 영향을 벗어나서 서서히 혈관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혈액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거죠. 신장이 그걸 감지하고 소변을 만들어서 배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거예요. 방광이 약해서가 아니라 낮 동안 다리에 고였던 물이 밤에 한꺼번에 올라와서 그런 겁니다. 이거 이해하면 해결책도 명확해집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녁 7시쯤 자기 서너 시간 전에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15분 정도 누워 있는 거예요. 소파나 침대에 누워서 다리 밑에 쿠션이나 베개를 두세 개 쌓아놓고 다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종아리에 고여있던 물이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서 혈관으로 돌아옵니다. 신장이 그걸 걸러서 소변으로 만들고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미리 화장실을 가게 되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 갈소변을 미리 빼는 셈이죠. 실제로 이 방법을 쓰시면 저녁 시간대에 화장실을 평소보다 한두 번 더 가게 됩니다. 처음엔 좀 귀찮으실 수도 있는데 그 대신 밤에는 훨씬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자다가 깨지 않으니까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너무 자기 직전에 하면 소변을 다 못 보고 자게 되니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서너 시간 전, 저녁 7시나 8시쯤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리를 올릴 때는 무릎을 펴고 편안하게 올리세요. 각도는 대략 30도에서 45도 정도면 적당합니다. 너무 높이 올릴 필요는 없어요. 심장보다만 높으면 됩니다. 15분 동안 그냥 누워 계시면 되는데요. 이때 스마트폰 보시거나 TV 보셔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잠들면 타이밍이 어긋나거든요. 15분 지나면 일어나서 화장실 가시고 그 다음부터는 평소처럼 지내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특히 당뇨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더 효과적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체 부종이 더 심하거든요. 제 지인 중에 70대 어르신이 계시는데 밤에 서너 번씩 화장실 가느라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그런데 이 방법 쓰신 지 일주일 만에 한 번으로 줄고 한 달 후에는 아예 안 깨고 주무시더라고요. 낮에도 훨씬 활기차지셨고요. 자, 이제 네 번째로 추가 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만 해도 충분하지만 여기에 몇 가지를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먼저 꿀물입니다. 아까 상추수에 꿀을 타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꿀이 수면에 정말 좋거든요. 우리 뇌는 밤새 일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소 작업도 하고 기억도 정리하고 세포도 복구하고요. 이런 일들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저녁을 먹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혈당이 떨어집니다. 뇌의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은 위기 신호를 보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서 혈당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잠이 깨는 거예요. 새벽 3시나 4시쯤 갑자기 잠이 확 깨는 경험 있으시죠? 그게 바로 저혈당 때문입니다. 꿀은 천연 당분이라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줍니다. 급격히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올라가서 오래 유지되는 거예요. 자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에 꿀 한 티스푼 타서 드시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따뜻한 물 한 잔에 꿀을 타는 거죠. 단, 꿀은 반드시 물이 미지근하게 식은 다음에 넣으세요. 뜨거운 물에 꿀을 넣으면 꿀의 좋은 효소들이 파괴되거든요. 다음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미네랄입니다. 우리 몸에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경직되고 다리에 쥐가 나고 밤에 자다가 깨는 일이 많아집니다. 특히 50대 이상 되면 마그네슘 흡수율이 떨어지면서 결핍되기 쉬워요.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바나나,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가 있습니다. 바나나는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한 개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도 들어있는데 이게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면서 수면을 도와줍니다. 견과류는 저녁에 한 줌 정도 드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찔 수 있으니까 적당량만 드세요. 대략 20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견과류를 드실 때는 소금 간이 안 된 것으로 선택하세요. 소금기가 많으면 오히려 갈증이 나고 밤에 깰 수 있거든요. 그냥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볶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 햇빛 샤워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요. 이걸 일주기 리듬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해야 밤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이 생체 시계를 맞추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바로 햇빛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5분에서 30분 정도 햇빛을 쬐면 우리 뇌는 지금이 아침이구나, 활동할 시간이구나 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면 15시간에서 16시간 후에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이 분비되면서 졸음이 오는 거예요. 아침 7시에 햇빛을 쬐면 밤 10시나 11시쯤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겁니다. 햇빛을 쬐 때는 선글라스를 끼지 마세요. 눈으로 직접 빛이 들어와야 생체 시계가 작동하거든요. 물론 태양을 직접 쳐다보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밖에 나가서 일상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산책을 하셔도 좋고 베란다에 나가서 창문을 열고 서 계셔도 좋아요. 유리창을 통한 햇빛은 효과가 떨어지니까 가능하면 직접 밖에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흐린 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구름이 껴 있어도 햇빛의 밝기는 실내보다 훨씬 강하거든요.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하루 루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대로만 실천하시면 정말 수면의 질이 달라지실 겁니다. 종이에 적으시거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저장해 두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할 일은 커튼을 활짝 열고 햇빛을 쬐는 겁니다. 가능하면 밖에 나가서 15분 정도 산책을 하세요. 아파트 단지 한 바퀴만 돌아도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생체 시계를 정확하게 맞춰줍니다. 그 다음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밤새 우리 몸이 탈수 상태였으니까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아침 식사는 거르지 마세요. 아침을 먹어야 생체 시계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가볍게라도 드시는 게 좋아요. 점심 먹기 30분 전에 물 한 잔, 점심 식사 후에도 물 한 잔 마시세요. 오후 간식 시간에는 견과류 한 줌과 함께 물 한 잔 드시고요. 이렇게 하루 종일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는 자기 서 시간 전에 마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된 채로 자게 되니까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저녁은 가능하면 7시 이전에 드시는 걸 권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걸어도 소화에 도움이 되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그리고 저녁 7시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소파나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15분 동안 편안하게 쉬세요. 이때 TV를 보시거나 스마트폰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너무 자극적인 콘텐츠는 피하시고요. 편안한 예능이나 다큐멘터리 정도가 좋습니다. 15분 지나면 일어나서 화장실 가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평소처럼 지내시다가 자기 1시간 전쯤 되면 상추술을 만들어서 드세요. 물 2컵에 상추 서너 장 찢어 넣고 5분간 끓여서 미지근하게 식혀서 마시는 거예요. 꿀을 조금 타셔도 좋고요. 상추수 만들기가 귀찮으신 날은 대추차를 드셔도 됩니다. 미리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해두면 데워서 먹기 편하거든요. 자기 30분 전에는 따뜻한 물 200ml를 천천히 마십니다. 5분 정도 시간을 두고 한 모금씩 음미하면서 마시는 거예요. 이때 꿀을 한 티스푼 타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밤새 저혈당으로 깨는 걸 막아주거든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바나나 한 개 드시면 완벽합니다. 침실 환경도 신경 쓰셔야 해요. 는 최대한 어둡게 해주세요. 작은 불빛이라도 있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방해받거든요. 암막 커튼을 치시거나 그게 어려우면 수면 안대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전자시계의 불빛, TV 대기 전원의 빨간불, 충전기 불빛, 이런 것들도 다 가리세요. 생각보다 이런 작은 불빛들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더우면 자다가 깨고 너무 추우면 몸이 긴장해서 깊은 잠을 못 잡니다. 적당히 시원한 정도가 가장 좋아요. 여름에는 에어컨을 약하게 틀어놓고 겨울에는 난방을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이불을 좀 두껍게 덮는 게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면서도
얼굴은 시원하게 해서 좋습니다. 잠옷도 신경 쓰세요. 너무 꽉 끼는 옷보다는 헐렁하고 편안한 게 좋습니다. 면 소재가 좋고요. 화학 섬유는 피부 호흡을 방해해서 좋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꽉 끼는 속옷을 입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혈액순환을 방해하니까 잘 때는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침대는 잠만 자는 곳으로 만드세요. 침대에서 TV 보거나 스마트폰 하거나 책 읽지 마세요. 우리 뇌가 침대는 잠자는 곳이라고 학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침대에 누우면 자동으로 잠이 오게 됩니다.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요. 자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컴퓨터, TV 같은 전자기기를 멀리하세요. 이런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을 방해합니다. 뇌가 아직 낮이구나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대신 조명을 어둡게 하고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요가나 명상도 좋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면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거예요. 만약 침대에 누워서 20분이 지나도 잠이 안 오면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잠이 안 옵니다.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서 편안한 일을 하다가 졸릴 때 다시 들어가세요.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따뜻한 우유를 마시거나 이런 지루하고 편안한 활동이 좋습니다. 절대로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켜지 마세요. 그러면 뇌가 다시 깨어나거든요. 이 모든 걸 한꺼번에 실천하기 어려우시면 하나씩 천천히 추가해 가세요. 처음 일주일은 물 마시기와 아침 햇빛 쬐기만 신경 쓰시고 그 다음 주에는 다리 올리기를 추가하고 그 다음 주에는 상추수를 더하는 식으로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했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몸이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2주일에서 한 달은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밤이 되면 졸음이 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낮 동안 피곤하지 않고 활기차게 지낼 수 있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혹시 지금 수면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갑자기 끊지 마세요. 수면제를 갑자기 중단하면 금단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면증이 더 심해지거나 불안, 떨림, 식은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천천히 줄여가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 알 드시던 분은 2주일 동안 4분의 3으로 줄이고 또 2주일 후에 반알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서서히 감량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자연요법들을 병행하시면 약을 줄여도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수면 클리닉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환자들의 수면제 의존도를 낮춥니다. 여러분, 잠은 우리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하루 8시간씩 자면 일생의 25년 이상을 자는 데 쓰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잘 자는 것만으로도 치매를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을 막고 당뇨를 예방하고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수면은 최고의 명약입니다. 그 어떤 영양제나 건강식품보다 중요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은 특별한 비용도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물 한 잔, 상추 몇 장, 다리 올리기 15분. 이게 전부예요. 하지만 이 간단한 것들이 여러분의 뇌를 젊게 만들고 수명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다만 꾸준히 하셔야 효과가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한두 번 하고 효과 없네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한 한 달은 성실하게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개운한 느낌, 낮 동안 졸리지 않고 활기찬 느낌, 기억력이 좋아진 느낌,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후, 1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뇌 건강을 지키기 시작하면 80살, 90살이 되어도 또렷한 정신으로 손주들 얼굴을 알아보고 젊은 시절 추억을 이야기하고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노후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밤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자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수면제 없이도 편안하게 주무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과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